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서부터 저와 오빠 둘을 혼자 감당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하늘은 왜 그런 엄마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게 한 건가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에도 안 계실 때에도 제 기억에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고 난리를 치기만 할 뿐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듣기로는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신 이후로는 일을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셨다는데 전 덕분에 매일 밤마다 아빠의 고함 소리를 귀로 막아가며 잠을 청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애정은 별로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여느 때처럼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전 별로 슬프지도 않았죠. 오빠 역시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빠도 그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었었지만 그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엄마는 생각보다 더 슬퍼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엄마 역시 아빠가 많이 미웠을 텐데, 그럼에도 그렇게 슬퍼하셨던 걸 보면요. 어쨌든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 엄마는 더욱 독해지셨어요. 아마 그전까진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아빠에게 의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붙잡았던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지고 엄마 홀로 남겨진 채로 저희 둘을 책임져야 하니 독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저희 엄마는 정말 지독하게 돈을 버셨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면 엄마는 무슨 일이든 다 하면서 사셨죠. 아침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 저희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밤늦은 시간, 잠에 들기 직전일 뿐이었어요. 철없던 저희는 그게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 징징거리고 떼쓰기 바빴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희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미소만 지으시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자라고만 하셨죠. 그런 기도의 날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손에 쥐어주셨죠. 엄마 옷은 10년이 넘도록 같은 옷만 입으셨으면서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던 것일까? 그제야 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행이었던 건 저의 결혼식 이후로 엄마는 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로워지신 것 같더군요. 아마 저희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다 졌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많던 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평생을 한 번 안 보던 반면에 남들은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를 이제서야 한 편씩 보시곤 하셨으니까요. 거기다가 엄마가 잘 키워주셨던 덕분에 저나 오빠나 수입이 꽤 좋은 축에 속할 수 있었던 것도 참 다행이에요. 오빠나 저나 결혼한 이후로도 엄마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엄마는 매번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엄마가 이제는 그만 짐을 놓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 저희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내가 참 초라했거든. 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심지어 그 엑스트라조차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일하느라 바빠서 드라마를 보지 못하기도 했지만 보고 싶지도 않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 그것도 왜 드라마 마지막쯤 되면 결국엔 해피엔딩이 되잖아. 해피엔딩을 맞이한 주인공 같아. 이래서 끝까지 살라고 하는 건가 봐. 어떻게든 살라고. 그러면 된다고. 엄마는 지금 참 행복해. 그런데 그렇게 사신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까요? 이제 손자 손녀의 재롱잔치도 보면서 웃을 일만 한가득 남았을 터였는데 어째서 엄마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이 된 것인지. 이 비극의 시작은 엄마의 연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비극이었던 건 아니에요. 엄마는 어느 날 저희에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셨는데 어린아이처럼 설레어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뭇해질 정도였어요. 다만 오빠는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했어요. 어딘가 좀 느낌이 안 좋은 것 같다고요. 저로서는 오빠의 그런 태도가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엄마 남자친구분은 인상이 너무 좋기도 했고 성격도 굉장히 선하셨거든요. 애초에 엄마랑 만남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만나게 되신 분이셨고요. 특히 엄마가 그분에게 반하게 된 계기를 들었을 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요. 엄마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가셨을 때 어떤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구토를 했는데 그때 마침 엄마의 남자친구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을 때였대요. 사실 자기 몸에 누군가 토를 하면 최소한 냄새 때문에라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하지만 엄마의 남자친구는 자기가 인상을 썼다가는 아이가 상처받을 게 걱정되셨는지 웃으면서 아이에게 괜찮으니 아직 속이 안 좋으면 더 토를 해도 된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의 작은 마음마저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응원을 안 하겠어요. 그분은 사정도 엄마와 비슷하셨습니다. 아내분과는 오래전에 사별 후 혼자 외동딸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은 통하는 게 많아 대화도 잘 되는 듯했죠. 서로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분은 밀키트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 정도면 엄마한테 몸고생, 마음고생 하나 안 시킬 정말 최적의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예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재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분의 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어쩌다 보니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생겨 그 딸과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 저와 나이는 동갑이었던 데다가 자란 환경이 비슷해서였던 건지 정말 저랑 죽이 잘 맞더라고요. 우린 금방 친해지게 됐고 하고 있는 생각도 같았기에 서로의 아빠, 엄마에게 재혼을 하라고 종용했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저희 오빠는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연애만 해도 되는 걸 굳이 재혼까지 해야 하느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골치만 아파질 수 있으니 일단은 연애만 계속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오빠가 재혼을 반대하니 계속 고집할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아빠가 생긴다는 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빠를 붙잡고 매일같이 설득을 했죠. 아유, 오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엄마도 좀 행복해지자, 응? 언제까지 우리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왜 반대하는데? 그냥 느낌이 좀 그래. 뭐? 겨우 느낌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야? 굳이 말하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조금 찝찝하다니까. 그리고 안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와.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인데. 아휴, 걱정도 팔자네. 엄마 이야기 못 들었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듣긴 했지만 모르겠다 난. 난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편이라서. 아휴, 하여튼간 의심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오빠가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 인생을 오빠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지. 엄마도 오빠 결혼 반대한 적 없잖아. 그건 엄마가 새언니가 쏙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오빠 인생은 오빠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알아. 알긴 아는데. 아는데 뭐.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잖아. 안 그래도 이제서야 행복해지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힘이 되면 되잖아. 우리 어릴 땐 엄마에게 힘이 돼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안 그래? 그건 그렇긴 한데. 그냥 결혼하게 두자, 응? 언제까지 엄마가 오빠 눈치를 보게 할 생각이야? 아휴, 그래도 조금 그런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결혼은 하기로 하는데 지금 당장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거부터 시작해보는 걸로. 응? 동거? 음, 어차피 두 분이 같이 살기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 아예 결혼을 하면 되는 거고. 나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휴, 이 답답한 처사 같은 이라고. 알았어.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저는 이 오빠의 생각을 엄마에게 전해주었고 두 분은 곧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대로 두 사람은 동거 이후에는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시더군요. 때로는 저보다 더 신혼 같은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의 사업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 그분은 저희 엄마에게 참 고마워하시더군요. 엄마가 사업을 도와줄 겸 공장에 나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고 굴러가는 시스템도 손을 봐줬거든요. 그랬더니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덕분에 제주도에도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하게 됐다고 저희 엄마가 마치 하늘에서 준 선물 같으시대요. 그렇다고 엄마가 공짜로 일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분은 역시 생각이 있으신 분이신지라 말이 도와주신 거지 엄마가 일한 만큼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주셨다고 했어요. 보통 그 정도 사이면 따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걸 안 뒤로는 오빠도 결국 그분을 인정하게 됐어요. 결국 오빠의 반대도 무너졌고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동거를 했을 때에도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도장까지 꼭 찍어야 선녀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으실 것 같다고 귀여운 걱정을 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호칭부터가 싹 바뀌게 되었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아저씨라고 불렀었는데 그때부터는 새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빠라는 호칭을 쓰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저에게 아빠라는 단어는 사실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저에게 아빠는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고 선하고 항상 저희 엄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니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엄마와 새아빠는 신혼여행으로 2주 동안 제주도를 향하셨어요. 사실 이왕 신혼여행 가는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신 해외로 가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두 분이 알아서 잘 선택하신 결과겠거니 했어요. 엄마는 제주도 역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엄마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굉장히 설레어 하셨어요. 미리 저에게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하나하나 가격부터 동선까지 체크해가며 갈 곳 안 갈 곳 구분도 해놓으셨더군요. 산뜻한 모자까지 쓰시고는 기분 좋게 "딸,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엄마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는 신혼여행을 가셔서 많이 신나셨는지 저에게 어디 갈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시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하시면서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하셨었어요. 밤에는 전화까지 하셔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해 주셨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저까지 행복해지는 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자 평소와는 다르게 사진도 연락도 잘 하지 않으시더군요. 밤에 겨우 통화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딱히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별 말씀이 없이 그냥 좋았어. 라고만 하셨어요. 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느라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날, 그날은 아예 전화를 하지 않으신 채로 가슴이 답답하다, 일찍 잘게 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죠. 그토록 행복해하던 표정의 엄마는 더는 볼 수 없었어요. 표정 하나,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엄마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으로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엄마의 드라마는 그렇게 새드 엔딩이 되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신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서 새아빠가 바로 급하게 엄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셨죠. 장례식장에서 새아빠와 저, 오빠는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누구 하나 손님을 맞이할 정신도 없을 정도로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나마 새아빠의 딸이 저희 대신 손님을 맞이해주고 있었죠. 새아빠는 저희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아니, 미안함과 한탄을 같이 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죽은 건 본인이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이었다고, 조금만 자기가 신경을 잘 썼으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했을 때 미리 병원에만 같이 갔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사실 조금은 저희도 새아빠에게 원망스러운 감정이 있긴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새아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탓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아빠가 먼저 그렇게 말하며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니 그런 마음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군요. 울다 보니 시간은 참 잘 가대요. 밥을 먹다가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가만히 있다가도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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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다 보니 어느덧 장례식은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날 때쯤 되니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온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익숙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잘 마무리된 것 같지? 쉿,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은 티 안 나게 행동 잘해야 해. 행여나 우리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면 골치 아파진다고.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죽고 난린 거야. 내가 그동안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긴 하다.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빠 연기 죽이더라. 그래? 난 마음에도 없는 말 쏟아내느라 힘들어서 혼났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정말 필요하니까 눈물도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감쪽 같았다니까. 난 아빠가 영락없이 그 아줌마 떠나고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 난 그거 보다가 웃음 참느라 혼났어. 이야기가 계속되던 와중에 누군가 탈의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둘의 대화는 멈췄어요. 그리고 둘은 누군가가 들어오자 곧 탈의실에서 나가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저희 새아빠와 새아빠 딸이었거든요. 탈의실 캐비닛 반대편에 제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둘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떠들어댔던 거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금 전 둘의 대화는 분명 저희 엄마 이야기임이 분명했고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데에도
저 둘이 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없었어요. 거기다가 새아빠가 저와 오빠 앞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게 연기라고 하니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시간은 연화장으로 가야 할 시간. 전 일단 그것부터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오빠에게 전해주었죠. 그게 정말이야? 새아빠가 그랬다고?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이야. 내가 똑똑히 들었어. 나도 그게 믿기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떡해. 그래. 네가 들었다면 틀림없었겠지. 아무리 엄마를 떠나보내기 싫어도 그런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니니까. 이 개자식들. 오빠, 어쩌게. 어쩌긴 뭘 어째. 당장 엄마가 돌아가신 원인부터 제대로 밝혀야지. 일단 저 둘한테 가서 네가 들었던 대화에 대해 추궁해서 따져볼 거야. 그러고 나서는 심근경색이 정말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새아빠 말만 들은 거잖아. 그러고 나서 저 둘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낼 거야. 오빠는 그 뒤로 곧장 그 부녀에게 달려갔어요. 새아빠, 그 자식은 여전히 뻔뻔스럽게도 슬퍼하는 얼굴을 유지한 채 이제 그만 보내주자는 말이나 하더군요. 보내줘? 누구 마음대로 이 개자식아. 내 동생이 너희들 하는 소리 다 들었어. 뭐? 슬퍼한 게 다 연기라고? 우리 엄마 죽음이 너희 때문이라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발뺌하지 마. 우리 엄마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 대체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긴 누가 누굴 뭐를 해. 진정해라. 지금 잠깐 너무 지쳐서 헛것들은 걸 거야. 우리가 그럴 리가 없잖니.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해 우리가?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새엄마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니와.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잘못이냐고요. 심근경색? 그것도 네 아빠가 한 말뿐이지. 그래. 일단 정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게 맞는지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고. 두 사람은 계속 억울해하면서 본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정말 딱이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일단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엄마를 다시 차가운 영안실로 모셔놨어요. 그 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고 다니기 시작했죠. 일단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제주도의 병원에 직접 확인을 해봤지만 병원의 대답은 다시 한번 정확히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로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핸드폰부터 차 블랙박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살펴봤죠. 하지만 생각보다 딱히 나오는 건 없었어요. 엄마의 핸드폰에는 신혼여행 중 저와 나눈 문자와 전화 내역들 뿐 새아빠와 관련된 무언가는 없더군요. 하긴 애초에 여행지에서 둘이 계속 같이 있는데 핸드폰에서 무언가 나올 건덕지는 없긴 했죠. 차 블랙박스에서도 특별한 무언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쯤 되자 정말 저 두 사람의 대화를 내가 헛들었던 것일까? 의심이 가기도 했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었으니 내 정신에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닐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엄마와 새아빠가 동거했던 집도 가보자고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이것저것 뒤져보는데 그 집에서도 뭔가 눈에 띄는 건 없더군요. 하긴 엄마의 핸드폰에도 나오는 게 없고 블랙박스에도 나오는 게 없는데 집에는 무언가 있을 리가 없었겠죠. 저희는 포기한 채로 터덜터덜 집을 다시 나오려는데
집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에게 낑낑대더군요. 새아빠가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아마 장례식 동안 사람이 잘 없었으니 외로웠던 거겠죠. 저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에게도 새엄마가 생겼었는데 금방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도 장례식 동안 혼자 집 잘 지키고 있어서 대견하다고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불현듯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새아빠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CCTV였어요. 저희는 당장 새아빠에게 연락하여 CCTV를 열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아빠는 별 거부감 없이 얼마든지 확인해보라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본인은 떳떳하다고, 그리고 뭔가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 안타깝다면서 얼른 의심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요. 새아빠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정말 이거 애먼 사람을 잡고 있는 건가? 긴가민가 하며 CCTV를 확인해봤는데 살펴보니 새아빠가 엄마를 해하려고 한다거나 싸우려는 장면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봐왔던 둘의 모습, 신혼초 같은 알콩달콩 부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죠. 새아빠 말대로 내가 두 모녀의 대화를 잘못 들은 건가? 헛것을 들은 건가? 이젠 저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건 역시도 소득이 없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새아빠도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길래 새아빠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소리는 어떻게 키냐고 물어봤죠. 소리? 그거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CCTV야. 옛날부터 한 번씩 확인해 봤었는데 그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 반려견 CCTV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강아지 짖는 소리라던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글쎄 뭐. 내가 설치할 때 좋은 걸 설치 안 해서 그런가 본데. 잠깐만. 하지만 저기 CCTV 기기에는 마이크 같은 부분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오빠 확인해봐. 이거 정말 소리 안 나는 거 맞아? 어디 기계 이름이? 아니야. 이거 소리도 녹음되는 거 맞아. 프로그램상 음소거가 된 것뿐인데 소리 켜고 CCTV 다시 돌려봐 보자. 뭐?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런데 뭐 소리 녹음된 거 들어본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어차피 이미 영상들은 다 봤지 않니? 그래요. 이제 그만 확인하시고 이만 주세요. 괜히 시간 낭비만 하니까.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저희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잠깐만 이것만 더 확인해보고. 아니 그만 확인하라니까. 새아빠와 딸은 소리가 들린다는 말에 갑자기 귀까지 새빨개지며 CCTV를 더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그런 행동 변화에 저희 남편은 뭔가 수상쩍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아빠와 새아빠의 딸을 저지시키고 아예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녹음본까지 다 살펴보기로 했죠. 그러자 새아빠와 딸은 안절부절 눈치를 계속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CCTV를 관찰하던 중 영상 속에 부녀가 나누는 대화에서 다시 한번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딸, 어때? 새엄마 될 사람 잘 데리고 왔지? 괜찮은데? 이만하면 밥도 잘하고 집안일도 괜찮아. 그것만이 아니야, 딸. 이 여편네 생각보다 일머리가 좋다니까. 이 여편네가 아빠 공장 와서 일을 좀 해주는데 매출이 훨씬 늘었어. 진짜? 뭐야? 아빠 땡 잡았네. 땡은 무슨. 얼굴이 예쁘지도 않은 다 늙은 아줌마가 이거 어떻게 땡이냐? 뭐야. 아빠 그럼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재혼하려고 한 거였어? 왜? 그러면 안 돼? 아니, 안 될 거 있나. 난 나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면 좋지 뭐. 안 그래도 나도 요즘 만난 사람 생겼잖아. 나도 결혼하려면 돈 좀 있어야 해. 아무래도 집안이 좋은 사람이라 우리 집 돈도 볼 것 같더라.
그래? 흠, 아이, 그럼 이 여편애를 좀 더 많이 굴려야겠는데? 지금은 뭐 잘해주는 척 하다가 결혼만 딱 하고 나면 실컷 부려먹어야겠어. 이 여편애는 예전에도 지 남편한테 거의 부려먹히기만 했다더만. 성격이 무던하고 착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 어머, 그래? 아빠가 진짜 사람 잘 봤네. 그런 공짜 모습이 집에 들어와야 아빠나 내가 편해지지.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이 아빠가 다 상황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대화도 그랬지만 CCTV 영상 속의 대화는 더 심했어요. 애초에 사랑해서 재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머슴처럼 부려먹기 위해 재혼을 생각한 거였다니. 거기다가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 딸마저 뒤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의 영상이었죠. 바로 장례식 직전에 찍혀 있는 딸의 목소리. 진짜 일을 좀 적당히 시키지. 제주도에서 대체 뭘 얼마나 굴렸길래 사람이 그렇게 돼? 아니다. 그 아줌마가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진짜 장례식 기간 동안 연기하려면 그것도 일이다, 일. 제주도 공장도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네, 저희 엄마는 제주도에 신혼여행만을 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사진을 보냈던 것처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신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제주도에 새로 만들어진 그 아저씨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거였죠. 그것도 심근경색이 갑자기 발생할 만큼의 큰 과로를요. 저희는 두 부녀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며 사실대로 밝히라고 했어요. 하지만 새아빠는 여전히 뻔뻔하더군요. 그냥 제주도 공장에 견학차 갔다가 본인이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한 거라고 했어요.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요. 저희는 그런 새아빠의 말에 화가 더 치솟았지만 일단은 사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추궁을 했어요. 대체 신혼여행에 가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했길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고 정확한 근무 시간을 말하라고 했어요. 새아빠는 그냥 법정 최대 근로시간 정도 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고는 사실 정말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이 생긴 건지 아닌지는 모른다. 애초에 그런 질환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공장의 CCTV까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몰아세우자 글쎄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고 자백하더군요.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나이도 있는 사람에게 하루 12시간을 넘게 일을 시켰다고요? 아니, 그게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그 옆에 너희 엄마가 스스로. 웃기지 말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이미 아까 확인한 영상에서 저희 엄마를 부려먹은 거라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게. 그 순간 저희 오빠는 옆에 세워져 있던 등산 지팡이를 들더니 새아빠에게 휘두르려고 했어요. 이 자식아, 뻔뻔하게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해? 혼이야 그래. 어디 오늘 한번 다 같이 저 세상 가자. 이리로 와. 내가 당장 네 놈을. 잠깐. 심근경색이 과로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원래 질병이 있던 걸 수도 있는데. 뭐야? 이게 아직도? 우리 아버지한테 하지 마세요. 과로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흰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다고요. 아니면 심근경색이 과로 때문이란 걸 증명하시던가. 오빠는 그 말을 듣자 도저히 지팡이를 휘두르지는 못하고 분에 못 이긴 채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너무도 분하고 화가 났지만 증거가 없으면 결국 저희가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서는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곧 이 일을 상담하기 위해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즉 급성 심근경색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걸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부검 참 고민은 많이 됐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가만히 두지도 못한다는 게 정말 죄스럽더군요.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억울함은 꼭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방법은 부검밖에 없었죠. 저희는 하루를 꼬박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려 부검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역시 엄마는 산재에 해당하는 심근경색이 맞았어요. 저희는 그 사실이 밝혀진 즉시 두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후 새아빠는, 아니 새아빠가 아니죠. 그 자식은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죄까지 엮여서 죄를 물었어요. 거기다가 그 제주도 공장에도 사실을 밝혔죠. 이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자 민심을 잃은 지역 공장은 곧 폐쇄가 되고 말더군요.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자식은 사업이 잘 된다고 돈을 크게 벌려 기껏 차린 새 공장인데 그 공장이 폐쇄하는 바람에 막심한 손해를 본 듯합니다. 듣자 하니 살던 집까지 내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하진 않더군요. 아니, 엄마를 잃은 마당에 뭐래도 절대 속이 시원해질 리는 없었지만 전 뭐라도 더 해야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CCTV 영상에서 딸이 말했던 내용이 순간 떠오르더군요. 요즘 좋은 집안의 남자와 잘 돼가고 있다는 그 말을요. 전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이 일련의 상황 그리고 CCTV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알아보라고요. 그걸 확인한 그 남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자기 앞에선 정말 천사와 다름없는 여자였대요. 봉사활동 다니고 언제나 약자들을 생각하는 말들을 하는 등 정말 내숭이란 내숭은 다 떨었더군요.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건지 정말 역겨운 부녀였습니다. 그 이후 당연히 그 남자는 딸과 헤어졌어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다며 사례비까지 주더군요. 딸이 그 남자에게 울며불며 매달렸다고는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봤는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매몰차게 버렸다고 하더군요.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모르겠네요. 분명 이제 모든 일은 끝나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은 허합니다. 아마 이건 채워지지 않겠죠. 복수를 미처 다 하지 못해서가 아닌 사랑하는 엄마가 그리워서이니까요. 하늘에서 엄마는 행복할까요?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이러고 있는 걸 아신다면 엄마는 제 걱정하느라 마음 졸이고 계시겠죠?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슬퍼할게요.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이젠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부터 생각하세요. 사고라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모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